6월 제주도 부동산 소식입니다. 가시리 녹산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힙니다. 대한민국 100대 아름다운 길로도 선정된 곳인데요. 벚꽃이 피는 봄에 방문하면 최고의 봄날 풍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봄이 되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첫 번째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제주도 한달살이입니다. 도심에서 지친 많은 사람들이 한달살이로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중에 한 달간 제주도에서 머물면서 재충전도 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한달살이는 전체 방문자의 0.4%인 34,500명이라고 합니다. 32일 이상 머무른 장기 방문자는 10% 수준인 99,500명입니다. 한 달살이보다 장기 방문자 숫자가 많은 것도 눈에 띕니다. 40대 미만 젊은 층이 39%를 차지해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40, 50대는 32.7%이고요. 60세 이상은 28.3%입니다. 60세 이상은 한 달살이 비중이 단기 방문에 비해서 높게 나온 것도 특이합니다. 60대 이상은 시간이 많은 관계로 단기보다는 한 달살이로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30대, 40대, 50대는 아무래도 직장이나 사업에 묶여 있을 확률이 높아서 단기 비중이 한 달 살기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제주도 전체 한 달 살이의 61.1%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비중이 많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 달 살이의 경우 가족 동반이 52.4%나 되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 달 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살펴보면 연봉 3천만 원 이하가 42.3%로 가장 많았는데요. 소득 많은 사람이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사람도 제주도 한 달 살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단기 방문보다는 한 달 살이를 택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인기 지역으로는 에어롭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뽑혔네요. 그 다음으로 구자읍인데요. 제주 시내를 벗어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호 지역 1위 에어롭과 2위 구자읍, 3위 조천은 모두 북제주 지역이면서 읍면지역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는 날씨가 따뜻한 서귀포시 남원과 표선 지역을 선택한 것도 눈에 띕니다. 여름에는 40세 미만은 해변 쪽을 선호하고 60대는 서늘한 중산간 지역을 선택한 것도 눈에 띄네요. 나이가 들면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따뜻하고 바닷가와 어느 정도 떨어진 제주도 중산간이 제일 좋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이는 현대인들의 로망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030 젊은 층으로 중심으로 유행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한 달 살이 숙박비는 천차만별입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한 달에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들기도 합니다. 돈이 별로 없는 젊은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형은 80만원에서 110만원이면 가능하고 투룸 또는 펜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숙소를 찾는 방법으로는 미스터 맨션과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됩니다. 비싸고 좋은 독채 펜션의 경우 하루 30만원 선에서 한 달 전체 비용이 1천만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렌터카는 한 달 이용하게 되면 80만원 정도면 빌릴 수 있는데요. 한 달 살이의 경우는 자기 차를 가지고 입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표는 성수기, 비수기 많이 차이가 나고 요일과 시간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말은 피하고 아침 일찍이나 오후 비행기를 선택하면 싼 표를 구하기 쉽습니다. 식비의 경우는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을 이용하면 1만원 안팎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1인당 총 들어가는 비용은 최저로 잡으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최고로 잡으면 1천만원 정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주 한 달 살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한 달살이 수요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아파트를 한 달살이 숙소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주도 부동산이 많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로는 투자금 대비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운데요. 숙소는 비교적 운영하기 쉽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 펜션 운영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로는 아직까지 땅값이 많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미래에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억 원 주고 산 아파트와 추가로 아파트 한 채를 빌려서 한 달살이 숙소를 운영해서 월 최대 700만 원까지 벌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강원도 아파트 바닷가들에게서는 기대하기 힘든 수익률입니다.
손님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서울에 직장에 다니면서 제주 한 달살이 숙소를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앱으로 손님을 받고 청소 관리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전문업자와 연결하여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용했던 숙소 플랫폼은 리브 애니웨어입니다. 제주도 한 달살이가 유행하는 이유로는 원격 근무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출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근무를 하든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제주도에서 체류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4천억 원 하던 오피스 건물이 600억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택근무 수요로 인해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잃어버린 30년 시절에도 관광지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많은 외국 여행객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관광 1번지 제주도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주도의 특성상 습도가 많아서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3일 공시열만 생기면 도배를 다시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에어컨과 제습기를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난방비와 여름에는 습기 관리에 쓰이는 전기세를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자제품 가구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감성 숙소를 잘 운영하시는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부에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침대와 TV, 냉장고, 커피 머신 등을 배치해 놓아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500만원 훨씬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분은 6개월 만에 투자 비용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주변 반응은 많이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머무는 제주도 한 달살이 상품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달에 2,640만원짜리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땅을 사서 감성숙소, 농어촌 펜션이나 일반 펜션이죠. 감성 숙소를 지어서 한 달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카지노에 관한 것입니다. 인천 영종도와 일본 오사카의 대형 카지노 오픈 소식에 제주도 도내 카지노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상당수 외국인 고객이 인천과 오사카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카지노 운영이 어려워지면 제주관광진흥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주 카지노 업계가 전체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있는데 손님을 외부로 뺏긴다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로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46년까지 4단계에 걸쳐 개발한다고 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오사카는 일본 최초의 카지노를 2029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사카 카지노는 일본인도 입장 가능한 복합 리조트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종도는 내국인 입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내국인도 입장 가능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순 관광객도 일본에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사카에 카지노가 오픈한다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사카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내에는 8개의 카지노 업체가 있는데요. 수도권에 위치한 한 개의 카지노 업체의 매출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를 제주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했던 부분인데요. 제주도에 한국인도 입장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성공으로 제주도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은 관광업과 연관성이 깊은 복합 리조트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국인 입국 가능한 카지노를 제주도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될 산업인데요. 내국인 입장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하는 복합 리조트가 제주도에서 시작된다면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또 한 번 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서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관광과 마이스 시장을 노리고 10조 투입해서 인공섬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복합된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복합 리조트를 오픈하면 미주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권 관광객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사카 유메시마 복합 리조트가 문을 열면 2천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예상하고요. 연에 1조 500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수로 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관광수지 적자인데요. 일본 복합 리조트가 오픈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복합 리조트 오픈까지 4년에서 6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적절한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대응책은 우리나라도 내국인이 입국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픈 카지노를 운영하기에 제주도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입장 가능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등의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내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I와 로봇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복합 리조트 사업은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 최전방에 설 수 있는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내국인 입국은 가능하지만 비교적 접근성이 어려운 제주도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 리조트를 진행하기에 최고의 장소인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고 더 많은 항공 노선이 들어선다면 제주도의 복합 리조트를 즐기기 위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부동산 미래가 밝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복합 리조트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로 많이 입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주 일본 간 직항 노선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 관광객을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제주도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일본발 초대형 크루즈선이 일단 제주도에 입항해서 제주도 관광업계가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3,500명이나 탑승한 크루즈가 입항했습니다. 요즘 유튜버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대만의 유튜버가 제주도 여행을 찍어 올려서 많은 대만인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맛있는 제주도 만들기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멋진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관광지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호텔 신라는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1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부진 사장과 오용훈 제주도지사의 모습입니다. 향후 맛제주 프로젝트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제주도가 더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호텔 신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제주도를 미식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인 정문선 이사장이 나서고 있습니다. 본업은 특수광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제주 푸드앤 와인 페스티벌을 8일째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식 잠재력으로 하와이보다 제주도가 낫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미식가들이 제주도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정문선 이사장의 모습입니다.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호주의 멜버른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은 매년 2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축제가 되었고, 런던의 유명 식당과 셰프가 선보이는 테스트 오브 런던은 유럽 최고의 미식 축제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제주도를 미래 외식 산업의 주역인 셰프를 육성하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청정 식자재가 풍부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이기도 하고 주변에 엄청난 인구를 가진 대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인해서 제주도는 미식 축제를 키우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제주도를 미식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훌륭한 셰프들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셰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학생 셰프를 지원하고 있고 전국 대학생 요리 경연대회 결승전 개최지로 제주도를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셰프가 되려면 제주도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우직하게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주도는 멋진 셰프들이 넘쳐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맛집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여행이 불가능하고 제주도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후유증으로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가지 요금은 비단 제주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 관광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가지 요금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맛, 가격, 착한 가게 인증제입니다.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를 찾는다면 제주도 바가지 요금 문제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주도의회에서 바가지 방지 입법 시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진다면 제주도는 더 좋은 여행지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타 제주도 부동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건축을 하려면 육지에 비해서 건축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심의위원들이 건축 관련 업종 종사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건축심의가 어려운권에 속한다면 건축심의위원회인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건축심의를 쉽게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연결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재판이라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아파트 건축 허가가 가능하네요. 제주도에 있는 제외 동포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제주도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은 엄청난 사업입니다. 제주 제2공항이 개설이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5억 원만 예금하면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5억 원을 공익사업에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 후에 거주비자를 받으면 한국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원금은 보장이 되고요. 5년 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범죄 기록만 없다면 학력과 언어 실력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5세 미만은 5억 원, 55세 이상은 3억 원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 이민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85.3%가 중국인인데요. 중국인이 한국의 투자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중국의 막무가내식 봉쇄와 열악한 환경이 한국의 쾌적한 생활과 안정망이 비교되어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이민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중국인이 제일 높은 이민자 비율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이민 수요가 이번처럼 몰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투자 이민제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공입사업 투자 이민제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의 수요의 대부분이 몰린 곳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한국으로 중국인 학생들이 유학을 엄청 많이 왔었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 재산을 모아서 다시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처럼 고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중국인의 이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최근에는 일본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떠오르는 곳입니다. 문화적인 유사성이나 거리적인 면에서도 보다 일찍 중국인들의 이민이 몰려와도 이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많이 선택한 이유로는 한류 이미지, 코로나19 통해서 한국적 사회적 기반이 다른 서양 국가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중국인이 최근에 한국으로 많은 이민 수요가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5억 원인데 비해 미국은 10억 원, 싱가포르는 24억 원, 뉴질랜드는 24억 원, 호주 22억 원 등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갈 때 투자 이민 제도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민을 받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민을 받는다면 5억 원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쓰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 이민자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지역으로 동남아 또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국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교적인 문제까지 감안하면 중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도움이 되기에 제일 나아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하여 투자 기준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도도 금액을 올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5억 원에서 15억 원을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투자 이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 충분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국가 일원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최근에 서귀포에 오픈한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앤 스파도 중국 자본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기업 자본들이 제주도에 크게 투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요. 중국 자본들은 제주도에 크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는 제주도와 같은 멋있는 섬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제주도를 엄청 좋아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남긴 하겠지만 이민 온 중국 사람들이나 현지 중국인들 중에서도 제주도에 별장을 가지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주도 부동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